롯데쇼핑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포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3%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무려 844%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회색이다 라는 제목을 달아보고 왜 제가 이런 표현을 했는지 설명해서 진행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코가 맹맹한데요. 코감기가 걸렸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게 코감기 것 같은데 그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롯데마트 CJ 풀무원 대상 등의 발주 중단 이례적인 일, 모니터데이 박미주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 이 롯데마트와 롯데슈퍼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 식품업체들이 각각 다른 가격으로 납품을 했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번에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근데 그 통합은 옛날 몇 년 전부터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더 낮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주인이 같다 그러면은 같은 이 롯데 마트와 그 롯데 슈퍼의 그 구매 담당들이 틀리는지는 몰라도 서로 정보 교류를 해야 돼. 보통 일반적인 회사에 그거 하지 않을까요? 지금에 와서 이런 거는 좀 그거 빌미를 대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더 깎으려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서 뭐 안정적인 재고 관리 등을 내세웠는데 그래서 뭐 소비자한테 뭐 잘 공급을 하겠다는 뜻으로 들리긴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좀 다릅니다. 할인점과 슈퍼통합이 어느 때적 얘기인데 구매부서가 그걸 이제야 한다고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안정적 재고 관리의 개념은 무엇인가? 기업은 다이내믹한 재고 관리를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제 주장이고 결말에 가서 이러한 내용도 더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회계 손익하고 스루프 손익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매출이 4.3% 증가했는데 매출 원가가 1.2%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당연히 그 이익이 더 나겠죠. 그래서 이 판매 관리비가 3.2% 증가했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전년도 248억 원 적자에서 1849원 흑자로 해서 무려 844%나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그 수치적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 스루프트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를 표현하죠. 그 매출 상품 유통업은 뭐 상품 매출 원가라고 얘기하지만 그 롯데쇼핑이 자기네들이 만드는 제품이 또 일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3%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루풋은 더 좀 증가했고요. 스루풋율도 2.7% 상승했고 운영비용은 3.3% 증가해서 생산성이 0.06포인트 상승해가지고 영업이익은 그 1846억 원 해가지고 그 차이가 나는 거는 3억 4,900만 원 적게 이익이 났습니다. 요 금액은 작다 하더라도 역시 그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매출 재료 비율이 감소한 것은 상품 매입 가격을 인하시켰다고 일단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겠어요. 재고자산 내역에 있어서 그 WCA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34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독특하게 미분양 건물, 미완성 건물이 일부 있는데 건설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큰 매출 비중에 들어가는 건 아닌데 그 중에서도 그 상품을 374억 원 크게 증가시킨 것이 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규모에 맞지 않게 비공개를 했는데 작년도 그 가공 비율이 0.8%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품 생산이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재료가 아니 이 상품 매입 가격을 줄였다고 인하시켰다고 감안했을 때는 가공 비율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재료비율은 떨어지는 거로 이렇게 이 가정을 해서 역산으로 풀이해낸 수치들입니다. 그 결과 매출원가 재료비는 1.4% 감소했고 운영비용은 3.3% 증가했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과 그 다음에 그 2단계 검증은 제가 맞춰준 수치이기 때문에 그 비교 검증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없고요.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해서 이걸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이게 좀 이해하기가 난해한데, 현금이 55억 나갔는데 재고는 무려 334억 원이 증가해서 279억 원이 어느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재고가. 그런데 그 합병 재고 자산이 한 75억이 있어요. 그거를 빼주더라도 203억 원이 하늘에서 그 산타 할아버지가 그냥 갖다 줬다. 작년에도 그 131억 원을 산타 할아버지가 갖다 줬다. 자,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 그 현금이 안 맞으면은 좀 곤란한 거죠. 그래서 한번 훑어봤어요. 훑어봤더니 재고자산 평가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 해결점이. 왜냐면 그 소매부 사업 부분 중에서 백화점을 이 재고 평가를 하는데 소매 재고법으로 한다 이게요. 그리고 또 그 할인점 및 슈퍼는 이동평균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커머스 전자상 거래는 또 총평균법으로 하고, 왜 이렇게 다 각각 다른 거로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 갭은 그 소매 재고법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면은 소매 재고법이니까 이 소매로 판매하는 가격으로 재고를 평가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실무 경험이 크게 없기 때문에 이런 쪽은 아마 이런 방법이 있어서 국세청이나 뭐 이런 데서 뭐 그런 간단하게 해가지고 재고자산 회계가 투명한지 안 한지 하는 기법이 국세청 나름대로 방법이 또 있다는 얘기도 어디 들어봤긴 봤습니다만은, 운영비용도 분기께 없어가지고 전년도 거만 그냥 비교를 해봤어요. 그 연간 1조 2647억 원인데 5.7% 증가했고, 직원수는 거꾸로 그런데 1749명이나 크게 감소시켰었습니다. 연평균 연금이 5,500만 원인데 조금 뭐 약한 것 같아요. 그 GS라든지 GS 리테일, 이마트 이런 데 비해서는 좀 임금 수준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용역비가 4.2%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지급수수료가 6.1% 감소했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스루픈율은 2.7% 상승했죠. 그래서 이렇게 역방향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롯데쇼핑이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투명한 회사예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상품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스루프소닉에서 추론한 상품 매입 가격 하락과는 모순되는 추론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 모순을 해결해야 될 거냐? 이게 이제 과제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백화점 소매 재고법의 역량일 것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문은 왜 백화점은 이동평균법으로 하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전산화 시대에 백화점도 꼭 소매 재고법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보문고나 양품문고라고 하면은 소매 재고법으로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그런 데서는 소매 재고법을 그냥 이용해도 전체가 다 책이다 보니까 그거로 뭐 하는 방법이 뭐 있다고 해요.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논리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논리 도구인데, 지금까지 얘기 들은 것을 만약에 재고 회전율 하락과 수르펀율 상승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을 세웁니다. 그럼 반증하려고 그러면 상품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상승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입증이 안 되죠. 그러니까 또 모순 추론이 있고, 그러면은 반증을 위해서는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하냐고 하면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재고 회전율을 금액이 아닌 수량으로 한번 해봐라. 또 하나는 소음의 재고법 평가 영향력을 분석해 봐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 외부에서 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부에서 해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3분기까지 실적을 가지고 2022년 말 이 매출을 예측해 보면은 8조 2,820억 정도 나오는데, 뭐 이거 그냥 납품이나 B2B 거래라고 봐가지고 820만 원의 어떤 단품 거래라고 한다면은 재고가 9% 증가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18만 7천 원이 남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좀 낮으니까 1.5%만 매출을 증가시켜도 한 25만 1,142원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원가 회계 매출 원가는 재고가 증가하면 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9%를 줄인다고 그런다면은 영업이익은 25만 1,000원에서 11만 원으로 크게 떨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원가 회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전개해 온 거를 결론 삼아서 말씀드리면은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원가 회계의 문제점이고, 오른쪽에 이제 대안으로서의 스루포트 회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루포트 관점에서 보면은 뭐 820만 원 정도 단품 이렇게 해가지고 원가 회계하고 뭐 크게 차이점은 없죠. 다만 차이점이라면은 이제 손익이 좀 차이가 날 것 같은데, 8조 2천억 해도 그 다음에 매출 영업이익 범위는 그렇게 변동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낸다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을 9.5회전까지만 해보자. 현재까지 노력의 1.9%, 즉 2% 정도 더 노력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볼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은 이게 만약 달성이 된다 그러면은 매출은 8조 5천억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영업이익은 3,516억 원이 된다. 네, 이거 100만 원짜리로 뭐 8조 5천억 원. 그런데 재고 회전율만 높이는 경우 매입액을 줄여가지고도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경우 스루풋은 영향이 없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원가 회계처럼 재고의 증감이 매출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스루풋은 매출에 비례하는 단순히 재료비이기 때문에 재고 회전율을 낮춘다 하더라도 높인다 하더라도 이상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주가는 9만 1,000원으로서 전년 말 대비 3,800원 증가했습니다. 남들 다 좀 떨어지고 있는데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뭐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주주명을 보면은 롯데 지주가 40%, 신동민씨가 10.23%, 국민 호텔 롯데가 18.86%, 국민연금이 12.7%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롯데 쇼핑 200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포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